지금 시바이누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거예요. 시바이누 에코시스템의 핵심, 바로 시바리움입니다. 오늘은 시바리움 메인넷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차트부터 보시죠.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주요 채널로 꼽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선이 됩니다. 밑에 선에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윗선은 현재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위쪽 저항이 단기간 안에 뚫어줘야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저항으로 지금 새롭게 그린 노란색 선을 많이들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이번에 빼꼼 머리를 내민 것이 상승 돌파가 아닐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거래량이죠. 만약에 이 추세선을 많은 사람들이 채택했었더라면 거래량이 이렇게 멈췄을 리가 없어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이 노란 선 아니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면서 검증해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만만한 작업은 아닐 거예요. 같은 차트를 15분 봉으로 줄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이런저런 노력하다가 지금 보시는 이런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숏 진입 시점이고요. 좋죠. 롱 진입했고 다시 숏 진입합니다. 롱 진입하고 다시 숏 진입했어요.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 롱에 진입하면 당연히 많이 먹겠죠. 하지만 전략을 이렇게 짜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시점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 시점이 이렇게 수익률 욕심내다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시기별로 적절하게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됩니다. 차트 대응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지표를 보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고 저렇고 시나리오 짜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차트 움직임을 주도하는 기업이나 세력들이 뭘 기준으로 트레이딩하는지 찾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매수 매도 신호들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백테스트 해보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트레이딩이라는 게 원래 혼자 하기 만만치 않죠. 관점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참여 중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서로 전략 공유하고 서로 같이 분석해서 토론하고 대체로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약 400여 명 참여 중인데 점점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서 약 한 500명까지만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은 여유 있으니까 함께 소통하실 분들은 들어와 주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 링크 있어요. 링크 누르시고 숫자 6 입력해 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시면 이번 시바이누 상승의 초입이에요. 첫 번째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0.786 뚫고 0.618 향해서 꼬리를 쭉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차트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여기서 첫 번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조금 더 옆으로 보시면 고점을 강력하게 뚫어줍니다. 따라서 이번 상승에 이전 고점이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를 예상해 봐야 되는데 그때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피보나치죠. 이번 저점부터 이때 만들어진 고점까지를 피보나치로 씌워놓고 위로 올려봐요. 그랬을 때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이는 곳이 1.618이 첫 번째, 그 다음이 2.618이 두 번째, 또 그 위에도 있죠. 이렇게 목적지를 하나씩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1.618 부근 뚫었고요. 2.618을 향해 가다가 떨어집니다. 하락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바이누 사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차트를 보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형성된 저점 0.618을 터치를 하고 화들짝 놀라면서 바로 올라가 주었는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바이누가 그냥 밈코인일 경우라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서 만약에 방향이 하락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시바이누도 당연히 같이 떨어지겠죠. 과거에는 상승 후 하락해서 원위치가 됐어요. 이때 기억나시죠? 21년도 랠리 당시였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떨어져도 원위치가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밈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밈코인인데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중요한 지점에 지지가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이 아니죠. 여러가지 사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에코시스템 운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지점에서 받쳐줘야 돼요. 하락이 나오더라도 최소한의 자산으로서 밸류를 갖춰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아마도 우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지금으로부터 단기간 떨어질 수도 있죠. 그때 만약에 이 지점을 받쳐내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지지하는 거 실패한다는 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지 세력으로부터 바로 이거 밸류 평가를 에코시스템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밈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시바이누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어요. 생태계 내에 시바이누, 트릿, 리시, 본 이런 코인들 여러 가지 갖춰놓고 이 코인들을 자체 시스템 안에서 트레이딩, 즉 거래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만 가지고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렇게 처리 속도를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레이어 2라고 하죠. 사실 레이어 2는 그 자체로 블록체인이 아니라 레이어 1에 해당하는 기본 메인넷에 대해서 처리 속도와 가스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이죠. 그런데 속도 문제와 비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곧 확장성을 개선하게 됩니다. 용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확장성 솔루션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레이어 2 솔루션은 필수가 됩니다. 이거 없이 모든 거래를 메인넷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전부 다 검증하게 되면 예전에 그런 사태 있었죠. 그 이더리움이 17년인가 이때쯤에 상승장에서 한 건 거래 처리 비용이 한화로 약 한 30만 원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가스비로. 거래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시바이누가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레이어 2라는 의미를 담아서 시바 리움이라고 하는 레이어 2를 런칭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바 리움, 시바이누 여기에는 아직 메인넷이 없어요. 메인넷은 거래 검증을 할 수 있는 근본 블록체인을 뜻하는데 아직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머물고 있다 보니 메인넷은 없죠. 그런데 시바이누 측에서 마케팅 담당자 루시라고 하죠. 그분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합니다. 레이어 2는 그냥 조용히 레이어 2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먼저 메인넷이라는 단어를 꺼내요. 그 말은 시바이누에서 메인넷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되죠.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에서 시작했고 지금 레이어 2까지 개발했어요. 확장형 솔루션까지 완료가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생태계 구성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핵심이 금융 솔루션인데 그 금융 솔루션을 위해서 수합 거래소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생태계에서 사용할 화폐, 즉 스테이블 코인도 런칭 계획 중이고요. 따라서 이제는 메인넷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메인넷 만들기가 시바이누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메인넷 독립 사례 한번 살펴보시죠. 바이낸스가 런칭한 BNB 토큰은 현재 4위에 랭크된 초거대 프로젝트예요. 이제는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생태계를 이미 구축해냈죠. 그런 메인넷입니다. 이 BNB 토큰 역시 2017년 ERC20 토큰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뿌리가 같습니다. 그랬다가 2020년이 됐을 때 바이낸스가 자체 메인넷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공개합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으로부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완전히 이사를 갑니다. 그때 그 이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BSC를 현재는 BNB 체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BNB가 이거죠. 그게 바로 현재의 이름입니다. 뿌리를 바꾸긴 했지만 BNB와 이더리움은 굉장히 견고한 관계를 형성해 왔어요. 사실 이더리움으로부터 모든 알트 생태계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현재도 바이낸스 측에서는 BNB 스마트 체인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이나 멀티 체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BNB 토큰 발행 상태를 보면 최초 2억 개 발행했고요. 추가 발행은 계획이 없다고 하고 50%는 ICO 때 뿌렸죠. 0.15달러로. 그걸 통해서 총 1,500만 달러 모금했었고 팀에게 배정된 거는 40%, 그리고 엔젤 투자, 극초기 투자자들에게 10%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ICO 당시 0.15였었고 현재 580달러, 3,900배 성장했죠. 이런 좋은 코인들은 애초에 발생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담으면 돼요. 사실 솔라나도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성이 담긴 코인들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때마다 놓치지 않도록 영상 만들어서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이 메인넷을 런칭해서 성사시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코인 가격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알트 운영사에서 이 전략을 잘 채택하지 못합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첫 번째가 노드 형성입니다. 기존의 알트라고 하면 99.9%가 대부분 서비스 운영사들이에요. 블록체인 개발사들이 아닙니다. 그런 서비스 운영사들, 한 가지 예로 게임 개발사도 있죠. NFT 쪽도 있고
블록체인에서도 마켓플레이스 쪽도 있고 섹터는 다양한데 대부분이 서비스 운영사들이 그래요. 그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용자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라고 하는 층이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노드랑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글로벌 100만 이상 다운로드 받은 그런 게임 플랫폼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노드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노드가 건강하게 구성이 되려면 전 세계, 즉 한 지역에 집중된 노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야 됩니다. 고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 게임이다, 리니지다, 그러면 유저들 대부분 한국에 있겠죠. 따라서 서비스 운영사가 노드 구성하는 거는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요. 솔라나가 처음 메인넷 발표하고 각광을 받은 이유가 여타 메인넷 대비해서 처리 속도가 빠르고 가스비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만들 거면 기존 메인넷보다 뭔가 장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좋은 건 안 쓰죠. 기존의 거 쓰면 되니까요. 이런 어려운 작업을 시바이누는 하겠다라는 거죠. 현재 시바이누 운영 측에서는 다행히 방향을 제대로 잘 잡고 있어요. 커뮤니티, 즉 시바이누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시바이누 대량 보유자로 구성된 시바 아미를 넘어서 글로벌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는 발표를 해나가고 있죠.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이죠. 따라서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분 증명, 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바이누 팬덤을 앞으로 노드로서 이용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죠. 이를 통해 전 세계에 걸친 노드 집합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계속해서 시바이누는 금융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어요. 그 금융 생태계는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만들어지기만 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많은 서비스들이 즉각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사업하면 한화로 결제를 받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시바이누 생태계에 올라가게 되면 결제 화폐로 시바이누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이러한 기업들, 이런 프로젝트들 모두가 시바이누 메인넷을 통한 토큰 발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토큰 발행은 그 자체로 난이도는 거의 없어요. 생태계, 즉 유저 수가 많은 플랫폼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이와 같은 생태계 확장 과정을 거쳐서 바이낸스 BNB 토큰과 같은 성장을 진행하게 되겠죠.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바이낸스 토큰도 소각을 합니다. 이쪽은 매뉴얼 소각 방법인데 시중 물량을 돈 내고 사와서 소각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이 바이낸스 수익금의 20%를 매년 사용하고 있답니다. 소각을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 방식으로 매 분기마다 소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소각이 이 날짜예요. 4월 24일. 그래서 이때까지 총 소각된 양이 약 19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오피셜 들어가 보면 확인되는 내용이고요.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키워서 에코시스템으로 확장시키고 소각하면서 가격도 상향시키고 이런 방법인 거죠. 이 전략 자체는 상당히 훌륭해요. 이것을 시바이누 측에서 성사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응원합니다. 이와 같이 시바이누가 토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핵심이 뭐냐면 글로벌 커뮤니티라고 아까쯤에 노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최근 제가 만드는 시바이누 분석 영상에 시바이누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한국 시바이누 커뮤니티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현재 시바이누 단톡방 운영 중입니다. 지금 약 820명 정도가 참여 중인데 단톡방은 대단할 거 없어요. 그냥 시바이누 홀더들이나 혹은 진입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끼리 모여서 작당 모임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뭉치는 게 멘탈 유지에도 좋고 기왕에 뭉칠 거 한국 시바이누 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비전도 갖고 좋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시바이누 뉴스 나오면 서로 공유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 링크 있어요. 요거 링크 누르신 다음에 숫자 6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아나요? 우리 커뮤니티가 진짜 시바이누 한국 대표 커뮤니티 될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